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예고를 안 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스페셜 게스트예요. 갑자기 오늘 점심을 먹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얼굴은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성함은 잘 아실 겁니다. 윤영진 변호사님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윤 변호사님 인터뷰 많이 해보셨어요? 인터뷰는 뭐 몇 번 했습니다. 예. JTBC에서 나오셨어요? JTBC 출연했었죠. 예, 그때 예. 방역 패스 관련해서. 예,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저희가 아예 명함을 딱 올려놨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윤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보면서 굉장히 젊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뭐 죄송합니다. 같이 늙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예. 가장 최근은 아니에요. 한 몇 주 전에 8월 31일에 했던 그 포스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뭐 법정에서 소리 지르셨어요? 소리 뭐라고 하신 거예요? 법정에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마지막 그 선거 무효 소송 최종 선고하는 날에 이제 도태호 변호사님,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항의의 표시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도 변호사님은 또 그 전날 밤을 새면서까지 항의를 1인 시위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저는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변호인 출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그 법대 앞에 서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윤용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라고 고함 호통을 치듯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법관님들은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 지셨고, 우리 방청석의 애국 시민들께서는 그런 우레와 같은 박수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 한마디에 우리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분노하지만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윤 변호사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글쎄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미약하지만 어떤 신앙의 힘일 수도 있고, 예. 저는 진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그럽니다. 왜 네가 그렇게 부정선거 재검표장 이렇게 뛰어다니느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라고 하지만, 저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하나 주는 것도 선행이지만, 변호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이 부정선거 재발을 막아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이것만한 선행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은 알아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썸네일을요, 제가 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부정선거는 변호사 노선 투쟁의 주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 했고, 윤용진 부정선거 수사촉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예. 저희가 지금 세 분의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이제 MPK에서 법치자유민주 연대에서 수촉 특위를 만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분이고, 다음 주에 이제 권 변호사님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 분은 인천, 한 분은 대구, 한 분은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예. 부정선거 수사촉구 특별위원회를 연다. 이제는 행정 또는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으로 간다. 사실 행사재판을 하려면은 검사가 원고 아닙니까? 그래서 예. 수사를 촉구하는 수촉특위를 만들었는데 지금 벌써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제가 10억을 모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 이상 모였어요. 예, 정말 예. 애국 시민들이 계셔서 예. 곳곳에서 진짜 조용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계신 애국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지금 있다. 저희는 사실 MPK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는 단체이긴 한데, 예. 이번에 수촉 특위를 딱 띄웠을 때 여기 10,000원, 20,000원, 5,000원, 30,000원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거의 다 낯선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모금한 것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형사 고발, 예. 형사 고발을 시작하는데, 예. 지금 본격적으로 수촉 특위 활동 얘기하기 전에 제가 윤용진 우리 공동위원장님 소개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윤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요, 예. 명함을 딱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신 패스. 예. 이것도 시민의 자유에 관한 건데, 예, 맞습니다. 이 백신 패스는 일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역 패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방역 패스
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 백화점, 마트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분노를 표시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지금은 친구가 된 조두영 교수, 영남대 의대 교수가 그분도 젊은 대표 분이죠. 저랑 그래서 동갑입니다. 그래서 대표 원고가 돼가지고 많은 그 1,000분이 넘는 시민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주셔서 그때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저와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그렇게 또 도태호 변호사님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방역 패스 집행 정지를 끌어냈지요. 예. 와, 성공하셨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소송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역 패스도 그렇고 이 코로나 네. 뭔가 핑계 대가지고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렇습니다. 것. 이거 헌법에도 맞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미중유의 사태였죠. 예. 사실 저희는 이제 70년대 생이잖아요. 예. 우리가 70년대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국이 잘 되는 것만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인이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참 별걸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윤 변호사님 그래서 정말 이거 혼자서 가족도 없이 혼자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예. 예, 그건 진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보면은 이 명함을 보면요, 저는 인상적인 또 이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능인고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능인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신데요. 아, 그거는 뭐 예. 이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요즘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인권을 또 강조되다 보니 그 반면에 이제 교원들이 오히려 또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고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이제 곳곳을 밝힌 역할을 하시는데 공정과 상식 예. 자유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이게 이제 이 단체가 발족한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방역 패스를 집행 정지를 하면서 조두영 교수를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조두영 교수가 그 이 부정선거 집회를 대구에서 매주 참석하고 매주 그 조직 꾸리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런 활동을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는 결국은 베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부정선거 부분, 선거 감시 부분하고 어떤 국민의 보건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내는 부분, 두 가지를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의사나 변호사님들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아마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포지션 때문일 텐데요. 지금 변호사님들이 너무 중요하고 저희 이제 법제자유민주연대도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게 판을 깔아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좀 놀랍게도 세 분의 그러니까 대구, 인천, 서울 이렇게 주로 활동하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뭐 도변호사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 분들이 마치 정말 이거는 뭐 하늘에서 정말 딱 이렇게 내려오신 것처럼 수척특위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제목을 한 것도 그런데 원래 한변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회 한변을 어떻게 나오시게 되는지 그 스토리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그 대구에서 변호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구에 계신 그 한변 소속 변호사님의 그런 소개로 한변에 이제 2021년경이죠. 그때 그 인천 연수구 재검표 그 전에 그 즈음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표는 그 이후부터 참석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15 총선이 있은 이후에 이건 너무나 이상한 결과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것은 정말 정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이 생기면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그런 뭐 선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건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라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제가 늘 생각한 게 변호사님들 100분만 설득하자. 그러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 변호사님들한테 계속 제가 어떤 설득을 했고 대구 변회뿐만 아니라 이제 한변에 들어가서 변호사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계속 그 재검표장에서 나온 증거물들을 보여드리고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그 행태들을 계속 설득을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떤 열린 마음으로 법률가니까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저보고 설교하냐, 그만 좀 해라, 듣기 싫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좋다, 부정선거를 인정하자는 건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부정선거인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존중한다 이겁니다. 예. 무조건 부정선거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요구이죠. 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한변이 우리나라 최고의 우파 변호사 단체라면 부정선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과연 법을 지켜서 제대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내에 판결을 하라고 한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1년이 지나서야 인천 연수구 재검표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말한 건 특히 그겁니다. 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은 진행조차 안 하느냐. 진행을 해라. 진행을 해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달라. 그렇다면 한변이 대법원이 법을 지켜라 라는 입장은 낼 수 있고 내야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호소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식 안건으로 신청을 하고 제가 상경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죠. 해갔더니 이제 이분들이 약간 진짜로 올 줄은 몰랐었는지 약간 당황하시는 표정이 보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좋다, 뭐 그런 쪽의 입장이라면 내도록 하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대법원에게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라라는 입장문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다라고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참 허탈하기도 하고 분노도 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짐작은 됩니다만은 큰 형이 위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짐작은 됩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금 전에 예. 저희가 점심할 때요. 예. 권영 변호사님 같이 있을 때 심지어 뭐 법률 방송인가 예. 원고도 취소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법제도나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 법치를 실현하는 도구 자체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도 멍하니 본다.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들은 왜 존재하는 건지.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이 부정선거 문제,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백하게 법을 어기면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태. 얼마 전에는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을 변론 3년 만에 첫 변론기를 열어서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변호사님, 네. 북한에 변호사 있게요, 없게요?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판사 있게 없게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검사는요? 있겠죠. 예. 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북한에서 인기가 없고 네. 왜 북한에서는 뭐 세포 비서관도 못할까요? 형식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법치 대신 권치, 권력이 사실은 그 북한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조용히 법치가 사라지고 권치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 원인은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법치가 무너지고 비상식의 시대로 들어갔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0.7%라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지금 이재명 불체포 특권, 불체포 또 결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저쪽에서는 저쪽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버티게 들어갔죠, 지금 이미. 예, 그래서 뭐 앞으로 해볼 수 많은 있는 건 복잡한 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 법치가 사라진 것. 지금 뭐 그 단식하면서 눈도장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쫙 예. 지금 무릎 꿇어라. 그러면 예. 옥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천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계속 뭔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걸 쥐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거 역시 부정선거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로 권력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제 걱정이 듭니다. 다 들켜버린 그 예. 사유로 부정선거지만 어차피 들킨 걸 아니까 지금 권력 싸움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저는 이제 윤영준 변호사님이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8월 24일 그 추억을 공유했으니까요. 얼마 전에 공유했는데 아마 작년쯤이겠죠. 이 글은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쓴 것이고 예. 제가 이제 재검표장을 다녀오면서 예. 부산에서 재검표장을 다녀오면서 너무 그 사전 투표함만 열면 그럼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예. 한번 보이지 않는 적국의 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글도 잘 써요. 시인이세요. 아유. 재검표장에서 사전 투표함을 열 때마다 쏟아지는 다량의 기괴한 이상 투표지들을 보면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종이가 아니라 적국의 포탄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포탄이라 더 무섭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화로워 참으로 착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감상을 적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여줘도 보지 않고 들려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제 이것은 2021년 8월 24일 그 내용을 재검표장을 다녀온 추억을 회상하면서 2년 만에 이걸 해상하는데 예. 그때 울산도 가셨고 오산도 가셨고 예. 했는데요. 일단은 쭉 돌아본 재검표장 그 풍경들 떠오르는 걸 좀 스케치해 지금 주세요. 적국의 포탄 부분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최근이에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강연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적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 위쪽에 있다. 저기 휴전선 너머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적군은 그 말도 맞지만 제가 보기에 적군은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손 안에. 무슨 말이냐? 핸드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다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 무력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작, 그 다음에 해킹을 통한 선거 개입,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그 적국에 유리한 정권을 세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재검표장을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면서 네 앞가림이나 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들으면서도 그래 뭐 언젠간 알아주겠지. 그런 사람들은 이름 적어놔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다고? 지금 윤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오산도 가셨고 울산도 먼저 가셨는데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산을 조금 먼저 좀 강조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산 그 결과 찍은 것을 많이 봤고 최근에 제가 이건 완전히 빼박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에서 나온 이렇게 그 전문 용어로 요고래 정확하게 말하면 요고래라고 하죠. 일본말로 그
쉽게 말하면 검은 띠 같은 검은 띠. 인쇄할 때 나오는 띠. 사실은 그게 선관위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관위에서는 그걸 보고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한번 제 찾아볼 텐데. 기억으로는 그것은 인쇄의 증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를 표를 세는 과정에서 통과하면서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은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야, 그런데 이거네요, 참,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정말 재밌는 게요. 선관위에서 저거를 전자개표기에 들어갈 때 나왔다고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저게 예. 사실 어떤 투표지도 한번 이렇게 흩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섞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찍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다가 검표가 되기 때문에 저 선이 나오려면 정말 전자개표기 때 나와야 돼. 전자개표기는 잉크를 안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아무 말 대잔치죠.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하면은 대법관이 다 받아들일 준비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제가 재검표장에요. 원래는 변호사들은 당연히 정장이 기본인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제가 손수 부정선거 티셔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쪽에 이제 그 선관위가 한 명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예. 신권다발 투표지가 나온 원인은 원상 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한 형상 거다라는 보건. 부분을 형상 보건. 그걸 제가 프린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또 이렇게 럭비 공기편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린팅 직접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입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투표지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럼 대법관이 이제 불러요. 양쪽을 불러가지고 이거 뭐냐면은 선관위에서 이렇게 둘러댄단 말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저 윤 변호사님이에요? 접니다. 어떻게 찾았나요? 예. 야. 저런 유에서 저거는 그때 당시 그건 아니고 그 이후의 겁니다. 근데 저 당시에 제가 들어갈 때는 앞에 이제 그 원상 회복 종이, 형상 기억 종이 그 티셔츠를 입고 들어갔었는데 그런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법관님한테 그랬어요. 대법관님 좀 보십시오. 제발 이것 좀 보십시오. 선관위 쟤들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원상 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해서 그렇답니다. 세상에 특수용지 이런 종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선관위의 말만 믿고 어떻게 이런 표들을 유효 감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유효 하십니까? 라고 제가 딱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예. 그랬더니 대법관님이 눈을 피하시면서 그래, 지금은 그런 절차는 아니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 그 판사들 다 안답니다. 아시겠죠? 그 똑똑하신 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이렇게 딱 재검표 현장을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너무 놀라워서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뭐 찢어진 투표지 사전 투표함만 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또 막 그런 궁금하게 테이프 붙은 것부터 해가지고 오만 무슨 이거 어디서 주워온 건지 뭐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온 건지 말도 안 되는 투표지를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오싹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만든 배춘입 투표지 출생의 비밀 최초로 나타난 이제 이상 투표지 핵심적인 증거였는데 배춘입 투표지 출생의 비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런 투표지들이 사실은 투표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 투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재검표를 다 하면서 법원에서 보존을 하면서 막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최종 선고 전에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성명을 구한 거죠. 선관위한테 좋다. 이 일장기 투표지나 무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춘입 투표지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하고 엄청나게 쏟아진 투표지들을 어떻게 투표인도 못 보고 투표 관리관도 못 보고 투표 사무원도 못 보고 개표 현장에서도 못 보고 어떻게 재검표장에서 법원 직원들만 발견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법원 직원들만 시력이 2.0이고 나머지 국민들은 맹인이냐고 신봉사냐고 2.0 갖고 안 되죠. 그러니까요. 한 6.0 돼야 돼요. 이걸 설명해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선관위도 말도 못하고 제가 그 부분을 반드시 판결문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산에서 지금 저 요거래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만약에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예. 저 뭐라고 말할까? 저거는 누가 저같이 이제 인쇄를 많이 해본 사람은 저거 100% 인쇄기에서 또 예. 이 수준이 떨어진 데서 나오는 거 알거든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제 투표지는 거의 그 화폐랑 같은 개념이죠. 화폐 중에서도 뭐 1,000원짜리도 아닐 거예요. 저 정도면은 저건 거의 한 최소 5만 원권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것을 그 투표지를 누구나 화폐 종이를 만져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돈 그렇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저기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투표지 아닌 것 100%다 알죠. 근데 이것도 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짜 돈인데 그걸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래요. 저걸 선관위에서 성명이라고 했다는 것이 저게 뭐 전자개표기, 뭐 투표지 분류기 통과하면서 지금 때가 낀 거다 얘기했는데 그럼 저거 성분 분석하면 되거든요. 수사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감정이 진행되면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이었죠. 예. 저는 유 변호사님이 오죽해 신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저희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 포스팅 신앙심이 생겼습니다. 신앙심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 이 포스팅 보고 놀랐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도 신은 알아주실 거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도 물론 선행이지만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다. 와, 이건 거의 신앙 고백인데요. 네, 뭐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왔습니다. 예. 낙동강 방어선. 고향이 어디세요? 네,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아, 예, 합천에서 고등학교 대구인데? 예, 중학교 때부터 이제 대구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이신데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사실은 그분이 우리나라에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엄청나게 이짐에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거의 전두환 대통령 수준 이상으로 지금 천덕꾸러기 돼 있어요. 예, 진짜 처음에는 정말 온갖 조롱과 비아냥과 심지어 욕설까지 들으면서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분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알고 봐버렸는데 안 할 수는 없다. 진짜 그런 양심으로 버텨왔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이 간절한 마음, 저는 간절한 마음이면은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조금씩 어떤 희망이 동트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저는 힘이 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애국은 무슨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앞가름이라 해라. 그분들은 뭐 선거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가요? 지금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라서 이제 농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 이 친구들도 부정선거를 안 믿었단 말입니다. 제가 근데 계속 보여주고 꾸준히 설득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맞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하고, 심지어 지금 저희 어머니 통해서 들었지만 시골의 할머니들도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맞다.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그렇게 표를 얻은 거다라고 경로당에서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듣고, 시골의 할머니들이 정말 똑똑하시구나. 할머니들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요즘에 부정선거 관련된 포스팅 그 기사들의 댓글 본 적 있으세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댓글 99% 100%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저 4.15 직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하다가 계속 그런 글을 올리고 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뭐 거의 100%였습니다. 음모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오히려 우파를 망치는 주장이다. 이런 비아냥이 거의 99%였는데, 그런데 그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은 굉장히 지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조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 90%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각종 다른 증언이 많이 있어요. 갔더니 이미 투표한 걸로 나오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예. 일본 뭐 투표지를 받은 적도 있다. 예. 각종 얘가 이제 많습니다. 수사를 안 예, 하는 것. 많습니다. 위조 지폐가 뭐 수만 장, 수십만 장이 나왔는데도 이것도 돈이야. 이것도 5만 원권이야. 신사임당이야. 뭐 아니면은 지금 이것도 뭐 세종대왕이야. 뭐 이런 겁니까? 정말 정상적인 시스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행히 조금씩 바로 잡혀가지 않겠나라고 지금까지 본 보고 장면 있습니다.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건 어떤 이상투표지였어요? 충격적인 이상투표지 뭐 다양한 많은데 뭐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배춘리 투표지 그다음에 화살표 투표지 그걸 제가 직접 제일 먼저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세 장의 그 투표지를 그거를 제 핸드폰으로 담았었고 그것부터 해가지고 오산에 특히 저기 수천- 요구로 예. 오산에서 찍은 저 요구로의 투표지도 직접 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 봤죠. 정말 당연히. 전 저거 예. 보고 나서는 아 이건 다 완전 끝이 났네. 그럼요. 예. 지금 우리는 저희 이제 어떤 게 희한하게 나오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거 또 나왔구나 또 나왔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울산은 누구입니까? 울산에 제가 나동현 예. 나동현 그리고 김두관 그 양산 예, 양산, 예, 맞습니다. 그쪽도 예, 되게 충격적이었죠. 가는 곳마다 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곳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저는 현성삼 변호사님도 한변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분은 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보신다면 누구라도 이것은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계속 비공개로 하고 사진조차 못 찍게 처음에 했었죠. 아니 너무 저쪽 변호사가 그 선관위 변호사가 대법관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줬다 그렇게 예, 그런 뭐 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권력은 우리 손에 예, 이거 선관위 참 세긴 세요.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지금 선관위를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굉장히 많은 좀 진척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당 한 표 좀 서둘러서 만들었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내놓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로 직후부터 이제 선관위에 물론 그때는 이제 그 직원 채용에 관한 얘기부터 나왔지만은 선관위를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흔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꺼번에 그 본론에 못 들어가도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4월에 당한표를 내놨는데 지금 특혜 채용 의혹 한정 감사원 감사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나 지금 얼마 전에 결과가 충격적이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한 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한 가족이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는 거 보면은 좀 희망은 느껴지는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그거를 제가 우리 대구 변호의 단톡방에 올렸단 말입니다. 제발 좀 한 번만 보십시오. 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보시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법률가라면 제발 좀 봐달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제 후배 변호사가 형님 그 자기 친구 변호사 대구에 있는 변호사가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대요. 이거는 보니까 부정선거가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간절한 움직임들이 결국은 어떤 기적을 만드는구나.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보세요.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다음 달에 출시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OTT로 올리고 싶어요. 넷플릭스나 뭐 지금 요즘에 OTT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 이 OTT의 주인들도 사실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 뭐 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서 OTT에 띄우려고 하는데 저는 특히 우리 이제 법제자유연대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왔는데 그때 재검표를 하기만 하면 열면 이상투표때 쏟아진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1년 내내 했거든요. 1년 2개월. 어떻게 그걸 미리 다 알았을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 들켜 있었던 거죠. 다 들켜 있는데 이걸 막아주는
이거를 수사도 못하게 하고 막아주는 사람들 중에 저는 한병과 같은 소위 우익, 다음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예. 번호표 받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예. 아닌가? 그런 분들도 예, 계시는 걸로 예, 근데 안타깝게 권오영 보고 변호사님은 한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남한테 쓴소리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남하고 싸우는 것도 저 싫어하는 성격이고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나라가 위험한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뭐든 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욕을 먹을지언정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한변 관련된 그런 좀 쓴소리도 해왔고 예,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저희가 일단은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형태로 시작을 네. 하지만요. 다시 말하면 검사가 나타나라. 검사가 수사를 이제 지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뭐 검찰 정권이라고 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오영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신데 왜 검사, 경찰이 이렇게까지 안 뛰어들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애국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 문제를 빨리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그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그 대법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선관위, 대법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법원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장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어떤 본격적인 어떤 진척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움직임들도 저는 있다고 좀 듣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그 이재명 그러니까 단식해도 안 봐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 뭐 자범들도 앞으로 저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예. 말하자면 엄청나게 그분은 그 솔직한 정말 프랭크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솔직한 사람인데 그분조차도 부정선거 문제는 한 발도 전공법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뭔가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건가요? 예, 뭐 구조 문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번 정권에서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겨야지만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개혁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서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이제 그 4.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기관과 예. 언론과 경찰과 선관위, 검찰 다 국정원 다 한통속이 돼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간이 크게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랄까 어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중요한 현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53개 지역구 전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낸 사건이거든요. 예, 예.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한꺼번에 전산으로 올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53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커요. 말하자면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힘들 거예요. 253개 뭐 해방 이후 이런 일이 없었는데 253개를 모두 후보를 내는 그런 일이 좀 없고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될 거거든요. 다른 방법을 어떻게 택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은 뭐 유혈까지도 예상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최대한 그 어려운 일이 없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예. 사실은 국민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언론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사실 여론조사 기관하고 언론이 이렇게까지 하면 국민들이 전부 다 사실 마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경우에도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려면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물론 국민이지만 그 이전에는 기관으로서는 어떤 군인,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분들 그리고 국정원 분들 중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든 나라를 위해서 많이 지금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시고 국민들이 깨어나셔야 되는데 우리 김미영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조금씩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 사실은 요즘에 저는 윤 변호사님 굉장히 젊은 줄 알았어요. 아유, 한 90년, 한 80, 최소 85년. 아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윤 변호사님도 나름 이렇게 기승세대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할 때, 가장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너무 관심이 없다. 이 젊은 세대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좀 적고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근데 젊은 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온라인에서 보면은 여론이 많이 지금 깨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국 좌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체를 국민들이 젊은 분들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매국 좌파 처음 들어보는데요. 매국 좌파이자 이적 좌파죠. 매국 좌파, 이적 좌파. 와, 깨끗한데요. 저는 양심적인 좌파라면 얼마든지 존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해 드릴 수까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좌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언론이 저런 상태는 아니겠죠. 그럼요. 저는 YTN에서 그 변상욱 기자인가요? 그 사람이 음모론이야말로 음모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고서 댓글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도 다 기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그 SNS를 보면요. 종북 세력도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수령 만세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가 왔는데, 좀 저희가 일을 체계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부 일 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터넷 여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카페, 특히 맘카페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국힘당과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여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종이신문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론이다. 여론의 장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대법관들이 그래도 조금 뭔가 흔들리는 건 안 보였어요. 예전에 탄핵 재판할 때는 그래도 서기석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은 얼굴이 막 질려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과 좀 다릅니다. 갈수록. 뭔가 좀 재판에 나오는 선관위 측도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다가 갈수록 뭔가 좀 눈치를 보는 느낌이 있었고, 대법관님들도 뭔가 어쨌든 처음하고는 좀 다른 조금 걱정되시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정선거 규명운동 3년 이상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요. 지금 블랙시부터 시작해서 많이 같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뭐 제가 한 번 딱 나갔다가 저는 일부러 그 현장에 안 가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머리 싸움, 수싸움이라서 글 쓰고 책 만들고 영화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저는 그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바빴거든요. 딱 한 번 제가 나가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날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2주 또 못 나왔어요. 예, 예. 그만큼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요. 근데 예.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해서 상을 조금 바꾸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뭔가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거, 그 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좀 희망이네 그런 네. 거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 저 재판 과정에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제가 그 최근 들어서 그 어떤 그 정권의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박주현 변호사, 권오영 변호사님께서 이제 같이 내년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당장 밝히는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어떤 그 개입의 여지, 조작의 여지를 없애서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호소를 해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분들이 귀를 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윤 변호사님도 살아온 인생 얘기 들으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권오영 변호사님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권 변호사님은 아예 저는 이제 그 아예 간증 마이 스토리 얘기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마이 스토리 얘기는 별로 못 들었는데 그래도 윤 변호사님 이렇게 될 때까지 50 가까울 때까지 순수한 영어를 유지할 때는 뭔가 만으로 아직 50. 그러니까 가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남았어요. 근데 윤 변호사님 지금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적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영혼을 유지할 때는 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영향이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대에 들어가서 금방 시험이 될 줄 알았는데 2차 시험이 자꾸 안 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1차를 빨리 붙었어요? 1차를 잘 됐는데 제가 2차 시험이 안 돼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뭐 그 과정의 말년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죽을 위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1000억을 번다고 한들 내가 이것을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지금 신앙인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힘들 때 박보영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박보영 목사님, 인천의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세요? 와, 저 박보영 목사님 한번 뵈러 갔거든요. 그분이 원래 피부과 의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의사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을 쭉 1시간 듣고 제가 손 들고 왔잖아요. 원래는 저 지금 이런 일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하러 갔다가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날 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작아지다가 사명사를 바꿔버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래도 쓰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박보영 목사님부터 이렇게 딱
들렸다면 윤 변호사님 대단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차기환 변호사님께서 그때 제가 또 좀 심적으로 힘들 때 이 부정선거 이 투쟁을 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 차기환 변호사님께서 저 페이스북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는 그 포스팅을 보고 그러셨어요? 네, 그걸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제대로인데요. 그날 이제 저는 박보영 목사님 한번 뵙고 그때 인천에서 지금도 그 많은 얘기들이 기억이 계속 좀 나거든요.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사명이 생긴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게 좋아요. 사명이 없는 것보다. 그래야지 우울증이 안 생겨. 피부과 의사로 잘 나가다가 뭐 재벌가 사이로 잘 나가다가 거의 거의 억 단위가 용돈이었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딱 이렇게 바뀌면서는 자신의 병원도 안 가볼 정도로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앵벌이 청년들 모아서 이제 평생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해오셨던 그런 분인데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이제 이런 계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 변호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대되고 지금 벌써 1시간 갔어요. 저희 법차자유민주주의 연대는 법치 룰 오브 러가 들어가지만 변호사님들 말고도 일반인도 다 같이 해가는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후원 지금 많이 벌써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일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들어왔고요. 많이들 후원해 주시는데 제 생각으로 변호사님 이게 변호사들 법률가들만 하는 일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일반 영어로는 레이맨이라고 그러죠. 로이어와 레이맨이 함께하는 그냥 보통의 비법률가들을 위한 조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사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고소 고발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알리고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해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나의 작은 남들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남들이 안 하면 나부터 해야지, 나라도 해야지, 내 나라 내 손으로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 분 한 분 나서 주신다면 반드시 큰 물결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그런 큰 기쁨의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애국시민들 여러분 남들이 해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조직이 정비가 되면은 아마 일반 회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수촉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지난주에 민경욱 고문님, 황교안 대표님도 고문으로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해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변호사님이 작년에 포스팅 한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걸까? 더 용감할 수는 없었을까? 지치고 힘들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야 애국 시민들의 격려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것조차 없이 오로지 내 나라 내 손으로 지킨다는 일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애국 시민들은 그분들을 뵐 때면 스스로 부끄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부정선거 문제를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는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럼요. 그쵸? 곳곳에 진짜 애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에. 사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홍범도가 어떻고 그런 얘기 많지만 정말로 광화문에는 무명 용사들을 위한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의 노력으로 저희가 앞으로 특별위원회 대구에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활동할 것 같습니까?
대구 지금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서울 위주,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권호영 변호사님 인천, 경기,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나 부산 이쪽을 위주로 일단은 그 나온 많은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발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외연을 넓히고 그렇게 나아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1시간 정도면 항상 정리를 하는 멘트들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딱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유 변호사님 지난 몇 년간 이제 이 부정선거 전선에 예. 이 그 프론트 라인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그래도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3분 드릴게요. 예. 제가 재검표장에 들어가면서 많이 또 화가 날 때도 많았고 분노할 때도 많았지만 가슴 뭉클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외국 시민들 더우나 추우나 와서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 뭉클했고 또 재검표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미니 의원님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외국 시민들이 틀어놓은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이 노래가 들려오는데 미니 의원님께서 그걸 나직히 따라 부르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유럽에 있을 때 그 히틀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히틀러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이후에 1948년에도 이스라엘도 국가가 등장하는데요. 나라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선거가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윤 변호사님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시 한번 이제 그 저희가 법치자유민주 연대 산하에 부정선거 수사촉구 특별위원회 수촉특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곧 고발 들어가죠? 예. 예. 예, 착수해야죠. 예. 고발을 하실 할 일이 때는 많습니다. 같이 예.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위원장 세 분이 많이 협의를 하고 이제 많은 변호사님도 들어오시겠죠? 그렇습니다. 진짜 100명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할 걸 봅니다. 예, 다 지금 어떤 플랫폼이 없어서 지금 못 오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그러니까요. 애국심 있는 변호사님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예.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010-4040-1799로 연락을 주시면 수촉특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기를 하나 갖게 될 텐데 그 전에는 저희 MPK 전화기 010-4040-1799 공개하겠습니다. 법제자유민주 연대로 수촉특위 관련돼서 함께 하실 분들 연락을 주시고요. 대구는 도태우 변호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태우 선배님이 또 대구에 계십니다. 제가 근데 올 때 그랬잖아요. 도 변호사는 살짝 노잼인데 윤 네. 변호사는 노잼일 것 같다. 예, 뭐. 오늘은 노잼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재밌어야 되는데, 예, 예, 오늘, 예. 좀. 노잼은 다음번에 아니죠. 더 재밌게 예, 좀. 노잼은 아니신데 너무 예. 진지하세요. 이 얘기는 솔직히 이제 그냥 농담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 예,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게. 예, 다음번에 더 알겠습니다. 재밌게. 예. 예. 제가 그래도 1시간을 채웠고 앞으로도 많이 좀 뵐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1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서 막 떨어뜨리기 싫은 거예요. 예. 긴장을. 그래서 1시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곧 뵙겠습니다. 예. 예, 이모님, 감사합니다. 예.